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서툴고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익숙치 않지만 항상 잘 보던 유튜브 채널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사연에 용기도 얻고 함께 울고 웃고 했던지라 글을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네요. 저는 아들 2명을 둔 60대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 나이가 된 거 있죠? 세월은 이렇게도 빠르게 흐르기에 남은 인생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부끄럽지만 제 장남에 관한 이야기예요. 남들에게 제 자식 이야기를 하기도 쉽지 않고 제 얼굴에 침뱉기인지라 누구에게 말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네요. 아들에게 항상 사랑을 가득 주며 최선을 다해서 키우려고 했지만 자식이란 게 정말 맘대로 잘 안 되더군요.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정말 사이가 각별했던 인고 부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흔하디 흔한 다툼도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남편은 제가 10가지를 물으면 10가지 모두 꼼꼼하게 대답해주는 참 세심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나이대 남자분들은 종종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라고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전혀 그런 모습 없이 항상 저를 존중해주고 표현도 많이 해주어서 저에게 과분한 남자라고 항상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제가 처음 본 순간처럼 예뻐 보인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주책인 사람이었네요. 또한 사업을 하는 남편 덕에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여유롭게 여행도 같이 다닐 수 있었고 그 흔한 얘기거리인 시댁살이도 전혀 없었고요. 글을 쓰며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정말 단점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네요. 참 제가 복이 많았지요. 저희는 계획했던 대로 아이 2명을 가지게 되었고 아주 멋지고 씩씩한 남자아이들이었어요. 남자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들이 억세진다고들 하는데 저희 아이들까지도 크게 속 썩이는 일 없이 잘 커주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큰 소리를 낼 일도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남편과 넷이 이 계절 즈음에 함께 꽃구경을 갔던 것, 여름에는 함께 수영 실력으로 누가 빠르나 내기를 하던 모습, 가을엔 함께 가족끼리 등산하며 서로 도와주던 모습이 생각나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다가 형제끼리 싸움 날 뻔해서 겨우 말렸던 우스운 기억도 나네요. 그렇게 엄마 엄마 하면서 옆에서 붙어 자려고 다투던 아이들은 어느새 큰 어른이 되어버렸고 엄마를 지켜주는 듬직한 아들들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은 갑작스레 미국 유학을 간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따로 언급을 하지도 않았던지라 당황스러웠지만 워낙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였고 충분한 믿음이 있었기에 저희는 허락을 하게 되죠. 그 뒤로 둘째 아들은 직장까지 구하게 되어서 미국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만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도 노력도 돈도 많이 필요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미국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예쁘게 알콩달콩 만나더니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고 저에게는 첫 며느리가 생긴 거였어요. 어쩜 그리 예쁜 행동만 하는지 발뒤꿈치만 봐도 사랑스럽다고 항상 칭찬하곤 한답니다. 아직까지도 둘째 아들은 저에게 큰 자랑거리 중 하나예요. 저희 남편도 항상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만 하는 아이였으니까요. 다만 저희 부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큰아들 장남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도 잘 듣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점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항상 저희 부부는 장남에 대해서 한숨 섞인 대화를 하곤 했던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이번에 민석이가 회사를 또 그만둔다고 하네요. 이래저래 걱정이 많아요. 자리를 잘 못 잡는 것 같아서요.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거니 했다만 회사를 한 달씩 끊어서 다니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네. 굳이 말해서 들들 볶을 건 없죠. 이번에도 윗사람들하고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리를 못 잡으니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은데도 말도 못 꺼내보겠어요. 요새 결혼은 다 느끼하니 너무 걱정 말고 처음에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굳이 그대로 나도 민석이 말을 믿었는데 이제 민석이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어. 가는 회사마다 문제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 만나던 여자친구하고는 어떻게 됐나? 차마니 결혼까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헤어졌대요. 그 여자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대나 어쩌대나. 나이가 있으니 자세하게 물어볼 수도 없고 한 달마다 회사에 여자애 다 갈아치우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자기 인생인데 잘 선택하고 책임도 본인이 잘 져야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저희 장남인 민석이는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듯 보였고 남편과 저는 항상 장남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지만 모든 건 민석이의 선택이기에 부모로서 그냥 믿고 지켜봐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본인 인생이라는 남편의 말도 맞는 말이었거든요. 참 부모의 역할이란 지금 생각해도 어렵네요. 사실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던 저희 집의 기둥인 남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앓게 된 갑상선 기능 저하와 언젠가부터 함께 그림자처럼 따라온 공황장애, 피 수치의 문제까지 저희 남편은 항상 피 검사를 정기적으로 했어야 했고 약 조절도 계속해서 했어야 했죠. 공황장애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하 주차장도 종종 힘들어 했고요. 또 밤을 새야 할 경우나 체력 소모를 많이 요하는 경우에는 쇼크처럼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있었죠. 제가 항상 옆에서 체크하고 보살펴야 했어요. 그럼에도 항상 걱정 말라고 본인만 믿으라고 큰소리치던 남편이었어요. 우습게도 저를 평생 지켜주겠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다른 부부들처럼 희노애락을 함께 겪고 서로를 보듬어주던 저희는 갑작스런 이별을 맞게 됩니다. 바로 남편이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여느 때와 다름없던 하루였는데 꿈도 좋은 꿈을 꿔서 오히려 기분이 좋던 하루였는데 저희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바로 제 남편이 출장을 가던 중 사망을 했다는 전화였어요.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약 조절을 하고 있어 걱정스러웠지만 꼭 가야 하는 출장이라고 했던지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보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약 조절을 하면서 새로운 약도 함께 복용하게 되었는데 그 약 성분이 부딪히며 부작용이 나게 되었고 운전을 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사망을 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눈물만 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사실 그때 전화를 받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병원으로 가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기억도 뭔가 안개가 낀 것 같이 흐릿합니다. 저는 누워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울부짖고 말았어요. 여보, 여보, 일어나 봐요. 아까까지만 해도 나한테 밥 꼭 챙겨 먹으라고 전화도 해주고 사랑한다고도 말해줬잖아요. 어제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요. 왜 숨을 안 쉬냐고요, 왜? 내 옆에 평생 있어준다면서요. 왜 먼저 날 두고 가요, 왜? 나보다 하루 더 살고 간다고 했으면서 왜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옆에서 아들은 계속해서 울고 있었고 저도 비통한 마음에 계속 눈물만 흘렸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항상 저를 지켜주던 남편, 듬직하게 저를 사랑해주던 남편은 이제 제 옆에 없었으니까요. 요 근래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죽는 거 아니냐며 농담 삼아 말하곤 했지만
그게 진짜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은 남편을 보내고 텅 빈 집으로 들어왔을 때 더 심했는데 남편 냄새가 그대로 나는 옷가지들과 남편이 좋아해서 아껴 먹는다고 했던 남은 반찬들, 항상 TV 볼 때 한 곳에만 앉아서 알게 모르게 기울어진 소파까지.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한참 있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은 그 이후에도 자주 방문하여 저를 챙겨줬고, 들어보니 둘째 아들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본인은 미국행을 미루고서 계속 저를 챙겼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철없다고 생각하며 남편과 함께 염려했던 장남도 항상 저에게 전화도 주고 굶지 말라며 식사도 잘 챙겨주니 참 아들들 하나는 잘 키웠다고 생각했죠. 이러한 아들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는지 저는 결국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창문 밖만 봐도 눈물이 나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마음이 아파오더니 어느새 일주일, 이주일째 웃지 않게 되었고 입맛은 무슨 음식만 봐도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을 보더니 첫째 아들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었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니 스트레스가 높고 불안이 높은 심한 우울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남편이 원한 건 아닐 텐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잘 이겨내고 씩씩하게 아들들을 챙기는 제 모습을 남편도 보고 싶을 텐데 말이죠. 이런 제 모습을 보더니 큰아들은 마음이 아팠는지 저에게 어느 날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마음이 좀 어떠세요? 약은 계속 잘 드시고 계시죠? 일하고 있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요. 혼자 멍하니 계실까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아, 민서가 연락 줘서 고맙다. 너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약은 병원에서 먹으라는 대로 계속 먹고 있지. 엄마 걱정해서 전화 준 거야? 네, 그럼요. 동생하고도 계속 엄마 걱정 얘기뿐이에요. 어머니, 혹시 아, 갑작스러우실 수 있는데 저와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를 혼자 사시게 놔두자니 저나 동생이나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요. 동생네는 재수 씨랑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서로 불편할 것도 같고 또 갑자기 미국은 불편해서 못 살아요. 적응하시는데 기간도 꽤 걸릴 거고. 어머니, 한국에서 편하게 사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사시던 곳 사셔야죠. 같이 살면 너희만 불편하지. 나 데리고 살아서 뭐하니 불편할 텐데.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모두 다 지나갈 바람이잖니? 어머니 그래도요. 이제라도 저 효도하게 해주세요. 여긴 한국인이 장남이랑 사는 게 더 말이 되잖아요. 그냥 저도 어머니랑 살면서 결혼할 수도 있으니 저희 둘이 큰 집으로 옮겨서 살아요. 제가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게요. 평생 저 고생하면서 키워주셨잖아요. 아버지도 제 이런 모습 보시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장남 노릇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말이라도 고맙구나. 이미 다 효도 받은 것 같다. 생각은 좀 해보마. 고맙다. 건강 챙기고. 네, 어머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도 확실히 치료하셔야죠. 혼자 계시면 힘드실 거예요. 기특하게도 첫째 아들 민석이는 제 우울증을 걱정해주며 함께 사는 것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평생 제 소원이 아들에게 패기치지 않는 것이었는데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은 정말 단 하나도 없네요. 사실 저도 우울증이 무서웠던 참이긴 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쉽게 이 세상에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저도 모르게 거울을 보며 울고 있을 때 제 자신이 점점 무서워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여려진 제 마음을 장남이 알아채 준 것 같아서 고맙기도 했고 또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거절만 할 게 아니고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또 아들 말대로 같이 살게 되면 집도 큰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한참 고민하던 와중에 우리 둘째 아들도 또 전화가 온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형과 통화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번갈아 가면서 전화도 주고 정말 고맙네. 응, 엄마 괜찮아. 우리 아들은 별일 없지? 네, 똑같아요. 와이프도 똑같고. 와이프는 조심스러워서 연락도 잘 못 드려보겠다고 하네요. 괜찮아. 얼굴도 이쁜데 우리 며느리는 마음도 이쁘네. 어머니, 형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긴 했는데 미국에 오는 거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저희 집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무리 보험금이다 뭐다 나왔어도 새로 큰 집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 유산 물려주신 걸로 어머니 충분히 모실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모실 수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에게 피해준다고 거절하실 게 뻔해서 형이랑 통화하신 김에 조심스럽게 이야기 꺼내봐요. 전 어머니가 어디서든 마음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오셔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이래저래 한국에서 억지로 무리하실까 봐서요. 그래,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어. 고맙다. 생각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 이래저래 내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뭐가 최선인지 생각해 보자꾸나. 네, 어머니. 와이프도 어머니 걱정 많이 해요. 아무 염려 마시고 편한 대로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래, 고맙다. 오늘도 밥 잘 챙겨 먹고. 둘째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머물러도 된다면서 부담을 조금 덜어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고마웠죠.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모두요. 그렇게 저는 두 아들들에게 잠시나마 신세를 지기로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둘째 아들네는 며느리도 있어 불편하게 할 게 분명했기에 첫째 아들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장남도 잘 생각하셨다고 말해주었고 둘째 아들도 힘드실 땐 언제든지 미국으로 넘어오라며 잘 마무리가 되었죠. 더 큰 집은 아들이 알아봐 준다고 했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까지만 해도 집값이나 비용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저는 속으로 아들이 저와 함께 사는 것도 편치 않을 거고 제가 우울증이다 뭐다 해서 병원 다닐 때 아들도 함께 다니려 할 테니 그냥 남편이 저에게 준 재산이나 보험금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자식이라고 다 퍼주었나요? 그래도 전 그렇게 생각했던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큰아들과 합칠 준비를 하고 살 지역을 정하면서 천천히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을 바꾸어 줄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은 앞으로 아들과 함께 지낼 생각에 외롭지 않기도 하고 이제 남편을 보내줄 때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남편의 서재에 오랜만에 들어갔던 날이었어요. 슬슬 유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했거든요. 이제 남편의 향도 날아간 것 같았고 왠지 모르게 남편도 본인을 잊고 잘 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으로 박스를 사와서 차곡차곡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살펴보는데 남편이 가장 자주 열던 서랍 맨 안쪽에 뭔가 하얀 종이가 껴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보자마자 사업하던 영수증인가 싶기도 했고 뭔가 메모인 것 같기도 해서 열어보니 바로 남편이 저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연애 때도 편지는 쓴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놀랍기도 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꾹 참으며 저는 읽어내려가게 되었어요.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 편지를 열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요즘 들어 자꾸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고 약 조절하는 게 유독 이번이 좀 많이 힘드네. 갑자기 서재에 앉아서 나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니 내 인생은 오직 당신뿐이었더군. 오래 살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당신에게 크게 혼이 났지만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네. 너무 많이 사랑했다고 말이야. 이렇게라도 마지막처럼 적으니 당신과 더 행복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사람의 감정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사실 내가 재산을 당신에게 다 말하진 않았지만 첫째 놈이나 둘째 놈에게는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을 예정이야. 젊은 놈들은 다 알아서 자기 살 길 찾아갈 테고 나 없이 홀로 남겨진 건 바로 당신일 테니 내가 당신을 더 챙기는 게 맞는 듯해. 미리 변호사 대동하여 유언장도 적어놨던지라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유언장대로 진행이 될 텐데 재산은 거의 다 당신 거야. 나는 당신 덕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 없다고 기죽지 말고 무시당하지 말고 떵떵거리며 마음껏 살다 오라고. 알았지? 이 편지를 발견했을 땐 이미 받았으려나? 아참. 그리고 내가 이 말은 하고 싶어서 펜을 잡은 것 같은데. 첫째 놈 말이야. 너무 믿지 마라. 부모로서 할 말은 아니고 또 엄마로서 쉽지는 않겠지만 가끔 재산 얘기를 할 때 우리를 보는 첫째 놈의 눈빛에서 나는 종종 쎄함을 느낄 때도 있었거든. 지금이야 내가 당신 옆에서 지켜줄 수 있지만 내가 떠나서 없으면 당신 지켜줄 사람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남겨둬야겠다 싶어서. 내 말 뭔 뜻인지 이해하지? 그렇다고 첫째 놈이 나쁘니 연을 끊으라는 건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들이고 그놈 따뜻한 놈인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없다면 둘째 내와 함께 하도록 해. 사업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 성견지명이 생기는 것 같더군. 혹시나 내가 하늘로 가고 당신이 이 편지를 보게 된 거라면 이제는 울지 마라. 나 행복하게 당신 기다리고 있을 테니 천천히 즐길 거 다 즐기고 와. 봄에는 꽃 구경도 하고 겨울에는 설산을 보면서 차도 마시고 우리 하던 거 다 하다 와. 사랑한다, 내 아내. 그렇게 저는 또 남편의 편지를 보고 펑펑 울고 말았어요. 정말 예전처럼 남편이 제 옆에서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 편지는 또 언제 쓴 건지, 본인이 죽을 걸 알고 쓴 건지 참 비통하더라고요. 제가 매일 울고 있었던 건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제 남편답다 싶었습니다. 처음에 그 편지를 읽고서 첫째 아들을 믿지 말라는 말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보고 그냥 넘겼어요. 남편이 바빠서 우리 아들 성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넘기려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들이 그렇다고 해도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요. 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거의 100번은 읽었을까요? 이 편지는 하늘에서 남편이 저에게 보낸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그 다음날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별일 없지? 혹시 집 알아보고 한 건 어떻게 돼가? 네, 어머니, 별일 없어요. 똑같아요. 집은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좋은 집들이 워낙 많아야 말이죠. 혹시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그건 일하면서 어머니께 차차 갚아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예산을 말씀해 주세요. 글쎄, 네 아빠가 워낙 꼼꼼하셨잖니. 나도 많이 받진 않아서 대충 시세만 좀 알아보렴. 살고 싶은 지역하고 평수로 해서. 그리고 방법은 생각해 보자꾸나. 네, 어머니, 좋아요. 집들도 요새 좋은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위치도 좋은 새 집들도 많고 옵션들도 아주 끝내줘요. 이제 저희 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죠? 저는 어머니밖에 없고 어머니는 저밖에 없고요. 미국에 있는 놈은 이제 없다고 보셔야죠. 어디서든 어머니께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은 저니까요. 아셨죠? 그리고 아마 그놈 저만큼 어머니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지 사느라고 바빠서요. 아, 그리고 저에게 숨기는 거 없으셔야 해요. 서로 비밀이 있으면 안 되니까. 믿을게요, 어머니. 그럼 내가 너한테 비밀이 어디 있겠니? 그래도 둘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놈도 아들인데.
그래도 미국에서 많이 신경 써주잖니. 전화도 오고 얼마나 챙기려고 노력하는데. 별 다른 뜻은 없고 제가 장남이니 어머니께 이사 가고 나서는 더 잘하겠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꼭 잊지 마시고 예산 계산 한번 해보세요. 보험금도 그렇고 아버지 재산도 그렇고 꽤 될 거예요. 그래, 그래. 우선 알겠다. 잘 알아보고 와서 말해주련. 물어보니 큰아들은 열심히 집을 찾아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옵션이 가득한 새 집들에 상계된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꾸 둘째 아들과 제 사이를 안 좋게 이간질하는 것도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둘째 아들이 저를 악하게 버릴 아이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첫째보다 더 잘 챙길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또한 계속해서 예산을 종용하는 듯한 말들도 좋지 않게 들리기 시작했죠. 저에게는 모두 예쁜 아들들이었지만 남편의 편지를 보고 난 후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참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남편의 말 따라서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떠난 이후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고 걱정해둔 아들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기도 했죠. 물론 아들의 말대로 보험금도 그렇고 남편의 재산을 합치면 아파트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말대로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겠다 싶었어요. 한참을 밤잠을 설치면서 이야기하던 어느 날 밤에 저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남편의 외도를 잡았다던 제 제일 친한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예, 유선아. 나야. 잘 지냈지? 그럼 잘 지냈지. 무슨 일이야? 요 근래 통 연락이 없어서 안 그래도 너네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했거든. 뭐 별일은 아니고 내 주변에 친구가 흥신소인가 사설 탐정인가 그런 거 좀 알아보고 싶다고 해서 혹시 너 써본 적 있나 해서 전화했어. 미안하다 얘. 좋지도 않은 기억인데 이렇게 또 말하게 해서. 아니야.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뭐. 맞아. 흥신소 썼지. 요새 흥신소도 많아서 가격도 저렴하고 확실하게 잘해주던데 증거 모으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 증거도 아주 잘 잡아주더라. 왜 진작 안 썼나 몰라. 내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 그래? 들키거나 그럴 일은 없어? 혹시 아무 잘못도 없는데 흥신소 쓰고 그런 거 알면 괜히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내 친구가 괜히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그러네. 사람 수고하는 게 조심스럽다고 말이야. 그럼 그럴 수 있지. 사람 마음이란 게 다 그렇지. 근데 알아서 뒤에서 몰래 잘해주더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 오히려 속도 시원하고 괜찮더라고. 그래? 그래, 알았어. 고마워.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말도 잘해주고 너가 사람 하나 살린 거다. 아니야. 우리가 뭐 그냥 사이니? 연락이나 해. 밥 한번 먹자고. 그래, 고마워. 그렇게 저는 친한 친구와 전화하면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한번 흥신소를 이용해 봐야겠다고요. 이런 게 익숙하진 않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남편의 말대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혹시나 큰아들이 알게 된다면 솔직히 말한 후에 사과를 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괜찮은 흥신소를 이용하게 되었고, 일처리도 확실하게 해준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과는 평소와 똑같이 전화도 하고 밥도 차려주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고, 아들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집을 보러 다녔고요. 중간중간 아들과 대화할 때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슴 두근거리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큰아들의 속셈에 대한 증거를 어느 정도 잡은 것 같다고요. 저는 그렇게 흥신소 사람과 만나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며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가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저희 아들이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게 맞나요? 예, 사모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요? 어떻게 아시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드님이 음주 가무 참 좋아하시는 건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일도 따로 안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테고, 집을 보러 다니고 친구 만나서 항상 같은 곳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업소나 노래방 가는 게 전부예요. 며칠 지켜보다가 아드님이 술 마시는 곳 옆에서 저도 이런저런 얘기 들은 거거든요. 녹음본은 따로 보내드릴 테니 확인하시면 되고요. 대충 말씀드리자면 재산을 사모님으로부터 받아서 해외로 이민 가서 산다고 하더군요. 해외에 대한 동경이 크다고 하면서 동생에 대한 욕도 많이 하더라고요. 운도 좋다고. 미국 가서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저한테는 한국에서 자리 잡고 결혼하고 살 거라면서 큰 집으로 옮겨서 산다고 했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사모님. 저도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미국 말고 유럽 쪽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한번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드님이 갔던 부동산에도 들어가니 그냥 좋은 집 몇 개만 알아보고 이민에 대해서 이미 다 물어보고 다닌 것 같더라고요. 뭐 좋은 집 몇 개 알아본 건 사모님 속이기 위한 미끼겠죠. 시간별로 날짜별로 사진 다 정리해 두었으니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네요. 아닙니다. 참 그리고 아버지 욕도 얼마나 하던지 들으면서도 힘든 말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면서 계속 물어봐도 말씀을 안 해주신다고. 아버지는 옛날부터 본인을 장남 대접을 안 해줬다고 말하더군요. 아마 녹음본에 그 내용도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가게 사람이 많지도 않아서 따로 소음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고마워요. 이래저래 신경 써주고 일 처리도 잘해주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흥신소에 부탁해야 할 경우에 또 연락드릴게요. 감사해요. 네, 사모님 일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슴이 꽉 막힌 마음이 들더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정말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집에 와서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들을 우리 아들이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동생을 고가워하는 건 정말 맞았고 제 재산을 빼돌려서 해외로 이민 가서 산다고 정말 그렇게 말하더군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모질게 할 수 있을까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이민 준비는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제가 돈을 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죠. 모든 걸 다 알게 된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큰아들은 집을 보여준다고 하며 집으로 온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젠 정말 외국으로 이민 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나 봐요. 제가 몰랐으면 거의 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거겠죠. 저는 이때다 싶었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을 좀 찾아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요새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직접 가서 보지 않고도 이렇게 컴퓨터로 360도 돌려가면서 볼 수 있어요. 한 5곳 정도 꼽아왔는데 어떠세요? 그래, 좋구나. 알아보느라 고생했네. 이제 가계약금도 알아봐야 하고 이거저거 다 고려해봐야 하는데 어머니가 보시기엔 복잡할 거예요. 그냥 재산 저에게 다 한 번에 주시고 제가 계약한 다음에 계약서 같은 거 다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정말요? 어머니 오늘따라 시원시원하시네요. 이제야 장남을 좀 믿어주시는 거죠? 감사해요. 저도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어머니도 만족해야 하고 저도 만족해야 하니까요. 여기 검색창에 그 집들 중에 마음에 들었던 곳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 잠깐 차에서 홍보물들 나눠줬던 거 좀 가져올게요. 그래, 잘 검색하고 있으마. 그렇게 큰아들은 차에 잠깐 내려간 사이 저는 큰아들이 했던 말을 곱씹어 보기 시작했어요. 재산을 모두 한 번에 주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도 큰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검색은 해봐야 했기에 아파트 이름을 치려는데 밑에 검색 기록이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날짜는 어제 그저께 3일 전 다양했고 검색어는 투자이민, 이민상담, 재산 상속 등이었습니다. 흥신소에서 말해줬던 대로 증거는 정말 차고 넘쳤고 큰아들은 정말 저를 버린 이민을 생각하고 있던 거였어요.
메일도 들어가서 살펴보니 이민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간 것 같았고요.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명확한 증거들이었기에 저는 아들에게 모두 다 말을 하기로 하죠. 그때 뒤에서 헐레벌떡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좀 찾아보셨어요? 민서가, 혹시 엄마한테 할 말 없니? 혹시나 있다면 마지막 기회니 솔직하게 말하렴. 어떤 거요? 따로 더 본 집은 없는데 혹시 집들이 마음에 안 드세요? 민서가, 너 엄마 돈 가지고 집 산다고 해놓고서는 그 돈으로 이민 가니? 유럽으로 말이야. 네? 너 할 말 없지? 진짜구나. 속으로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된다고 왜 제가 엄마를 떠나보내냐고 펄쩍 뛰면서 말해주길 바랬건만. 아니구나. 어떻게 너가 나한테,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거니? 동생 이간질하고 그런 건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아버지 욕에 엄마 욕에 동생 욕까지 왜 스스로를 그 나이 먹도록 돌아보지 못하는 거니? 난 너가 하려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소름 끼치고 무섭구나. 어머니, 오해예요.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둘째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 둘째 아니다. 쓸데없이 잘 사는 애 건들지 마라. 아, 사실 어머니 유럽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외국은 부담스럽지만 저와 함께라면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너 감히 엄마를 바보로 하는 거야? 여기 메일 한번 들어가 보렴. 지금 비행기 티켓에 연결해주는 중개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그리고 날짜를 봐라. 4일 정도 남았구나. 오늘 돈 받고 정리하고 튀려고 한 거니? 또 난 여권도 없는데 이민 갈 때 데려가려고 했으면 어제 사진 찍고 최소한 오늘 여권 발급 신청은 했어야지.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남 탓할 것도 없다. 나가라. 못된 놈. 아버지가 보시면 어떻게 하셨을지. 나가 당장.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돈을 주셔야 저희 이민 갈 수 있어요. 아니 저 여기서 직장도 다니기 싫고 둘째처럼 외국에서 살고 싶은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요. 아버지 잃고 충분히 힘들었는데 한 번 더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어야겠구나. 바로 민석이 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너 원하는 대로 너 인생 살거라. 그리고 이민을 가려는 목표가 있으면 엄마 뒤통수를 쳐서 엄마 재산으로 이민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모아서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란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거라.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말한 뒤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연은 끊은 상태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다는 게 힘든 일임을 잘 알고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그 이후로 큰아들은 계속해서 모성애도 없냐며 화도 저에게 내보고 죄송하다고 무릎도 꿇고 이리저리 난리를 치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 크게 충격을 받은 건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더군요. 그렇게까지 하는 제 마음도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 몰래 계획을 짜던 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큰아들은 친척분들께 이야기를 듣기로는 모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지금 살고 있던 자취방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어려워지면서 친척분들께 돈 또한 많이 빌리려 하는 것 같기에 저는 모든 집에 전화를 하여 사연을 말씀드리고는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제 아들이 아닌 남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사실 저도 이젠 큰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릅니다. 엉망으로 살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기에 어딘가에 재능을 잘 펼치며 행복하게 살기를 엄마로서 진심으로 빕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된 둘째네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현재 함께 거주한 지 6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는데
막상 내 나라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적응하려 노력하다 보니 또 정도 가는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행운이 저에게 잘 와주었으면 한답니다. 또한 제가 크게 배신당하고 세상을 잃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볼 뻔한 저를 구원해준 남편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